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정의용 의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우리 대통령과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방조하거나 옹호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이죠? 네.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런 주장을 한다면 국가기관의 명예를 실추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명백한 허위 사실로 국가기관의 명예를 실추하는 안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삼는 청원을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국민들 불안해하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지 않습니까? 반대했는데 일본이 강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최선책을 우리가 찾기 위해 노력을 했던 거고. 그러면 국회에서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또 국민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너무 걱정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또 그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한 괴담,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보는 우리 어민들, 또 우리 상인들, 국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증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2011년도에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있었을 때 유출량이 어느 정도죠? 추정치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7차례에 걸쳐서 오염수 방류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100배 이상 높았던 최소 걸로. 100배, 예. 뭐 추정하기로 더 차이가 양이 많다고 이야기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앞선 질의에서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까지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뭐 저는 과거에 들을 때는 뭐 10년, 짧으면 뭐 5, 6년 들었는데 오늘 3, 4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럼 2011년이고 2024년이고 지금 7차례 방류량의 수천 배, 수만 배가 방류됐는데도 지금 과학적으로 이 방사능 수치가 기준 이상으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기준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찬성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방조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방류된 오염수가 방사성 기준치를 넘는 물질 범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류 이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서식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헤엄쳐서 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IAEA가 일본 편만을 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자체 검증은 전혀 하지 않고 IAEA 결과만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검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괴담입니다. 국민들 불안감만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검증을 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우리 어민들의 또 수산업에 종사하는 상인분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선 질의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 이 서해 GPS 교란, 저는 이거 북한의 우리 어민들을 향한 우리 국민을 향한 테러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을 규탄해야 되는 거지. 그 북한의 규탄을 하진 않고 우리 정부의 대처만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해가지고 길을 잃은 우리 어민들이 북한으로 또 밀려갔으면 그냥 못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국제적 테러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5일 동안 우리 여선 852척의 선박이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선박에 대한 항로를 잃었거나 귀향을 못했거나 이런 피해는 없었다는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 존경하는 서삼석 의원님께서 어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그 하겠습니다. 항로를 잃은 피해 말고 뭐 GPS 교란으로 인한 뭐 다른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매뉴얼을 갖고 계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매뉴얼을 보강하시면 됩니다. 네, 네. 북한이 이런 이때까지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 국민들을 인도적이지 향한 못한 인도주의적이지 네. 못한 이 테러 행위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야 합니다만은 북한에 갈수록 더 가중되는 테러도 우리가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해수부에서 북한의 테러까지 걱정해야 됩니까 지금? 그쪽에 참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 네. 이거 이제 GPS가 교란되면 못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GPS 교란에 대한 것들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향이 없는 지상파 항법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스템이 좀 비싸서 이걸 보급형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급형도 만들어 나가고 그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교육을 좀 우리 그렇게 하도록 어민들한테 하겠습니다. 잘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질의에서 제가 뭐 독도 문제가 조금 언급이 돼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독도 당연히 뭐 우리 고유 영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입니다. 예, 업무 보고에 뭐 독도라는 내용이 빠졌다고 보고서에 없다고 해서 우리 고유 영토를 해수부에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 현 정부 들어서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가 축소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죠. 네, 그런데 우리 국무위원이시기도 한데 이런 어떤 일본에 대한 대응을 굴종 외교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은 우리 스스로 자제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장관님께서도 우리 해수부를 책임지고 계시면서 국무위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표현에는 좀 설명을 잘 드려서 오해받지 않으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정의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